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이 문제.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귀 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폐혈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작은 부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샤워하실 때 귀 뒤를 비누로 꼼꼼히 씻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물만 흘러내리게 두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일 겁니다. 머리 감으면서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씻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샴푸는 두피와 모발을 위한 것이지 피부의 피지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귀 뒤같이 움푹 들어간 부위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귀 뒤쪽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몸에는 청결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는 부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안쪽, 그리고 바로 귀 뒤죠. 이런 부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피지선이나 땀샘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 뒤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거울로도 잘 안 보이고 귀와 목 사이에 움푹한 공간이라 바람도 잘 안 통하죠. 게다가 이 부위에는 피지선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기름기가 쉽게 쌓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각질 제거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동시에 피지선의 기능도 불균형해지죠. 어떤 부위는 너무 건조해지고 어떤 부위는 반대로 기름기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귀 뒤를 꼼꼼히 씻기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손이 닿던 부위도 관절이 경직되면서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 귀 뒤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우선 죽은 피부 세포, 즉 각질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지, 땀, 그리고 외부에서 날아온 먼지나 미세먼지까지 달라붙죠. 여기에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비듬이나 헤어 제품 잔여물까지 더해지면 정말 완벽한 세균 번식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에서 세균들은 무섭도록 빠르게 증식합니다. 습하고 따뜻하고 영양분까지 풍부하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그리고 각종 진균류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냄새부터 시작됩니다. 귀 뒤에서 특유의 쉰내나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본인은 코가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특히 포옹이나 뽀뽀를 할 때 또는 가까이 앉아 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느껴지죠. 하지만 냄새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약간의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가려움증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손으로 긁게 되죠. 문제는 손톱 밑에도 세균이 많다는 겁니다. 긁으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세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귀 뒤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비듬 같은 하얀 가루가 떨어지면서 옷깃에 묻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도 계속 방치하면 습진으로 악화됩니다. 습진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피부가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오면서 딱지가 생겨요. 가려움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한번 습진이 생기면 재발하기 쉬워서 만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문제는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피지낭종이나 여드름입니다. 귀 뒤에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요. 이게 세균 감염까지 동반하면 고름이 차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머리를 돌리기도 힘들고 베개에 머리를 대는 것조차 아플 정도가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말씀드릴 최악의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은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단순히 귀 뒤에 작은 감염이 어떻게 폐혈증까지 갈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귀 뒤에 감염된 부위에서 세균이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체내로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막으려고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싸움에서 우리 몸이 이기죠.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세균과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폐혈증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면서 몸이 떨려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지죠. 이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폐혈증이 진행되면 다발성 장기 부전이 시작됩니다. 콩팥, 간, 폐, 심장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면서 결국 폐혈성 쇼크에 빠지게 되죠. 2단계에 이르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체 폐혈증 환자의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며칠 안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귀 뒤가 좀 간지럽다고 생각했던 분이 일주일 후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작은 상처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피부 감염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올바른 귀 뒤 청결 관리입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에 물로 헹구면 샴푸 성분과 머리카락의 기름기, 비듬 등이 물과 함께 얼굴과 목 쪽으로 흘러내려요. 이때 귀 뒤에도 이런 것들이 묻게 되는데 단순히 물로만 헹구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끈적한 헤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머리를 다 감고 나서는 세안용 비누나 바디워시를 손에 발라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귀 뒤와 귀 아래, 목 뒤쪽을 꼼꼼히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씻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거품을 낸 상태로 최소 10초 이상은 그대로 두세요. 비누나 세정제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피지와 세균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바르자마자 바로 헹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수축시켜서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테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귀에 걸쳐 있는 안경테에는 피지, 땀,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이것이 귀 뒤 피부에 계속 접촉하면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소독용 알코올을 화장솜에 묻혀서
안경테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귀에 닿는 다리 부분과 코에 닿는 부분은 더욱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알코올이 없으시면 중성세제를 희석한 물로 닦고 나서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말려도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는 귀 안과 귀 뒤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청결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사용 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땀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습도가 높아져서 세균 번식 조건이 더욱 좋아지거든요. 평소보다 더 자주 씻어주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2번 정도 귀 뒤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관리가 중요해요. 운동 중에 흘린 땀이 귀 뒤에 그대로 마르면서 염분과 함께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운동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하시고 샤워가 어려운 상황이면 적어도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라도 귀 뒤를 닦아주세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끈이 귀에 오래 걸려 있으면 압박과 마찰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마스크 안쪽의 습한 환경이 얼굴 전체의 세균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얼굴과 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베개 커버와 침구류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6시간에서 8시간을 베개와 함께 보내는데 이 시간 동안 베개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머리카락의 기름기, 침, 죽은 피부 세포가 그대로 묻어나면서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쉬워요.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3, 4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머리에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은 더 자주 교체하셔야 해요. 또한 베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말리거나 베개 전용 세정제로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셀프 체크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귀 뒤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빨간 반점이나 뾰루지, 각질, 상처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귀 뒤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가벼운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 정도라면 청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면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빨갛게 붓거나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생겼다면 즉시 피부과에 가셔야 해요. 특히 고열이나 오한이 동반된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감염이 전신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거든요. 고작 귀 뒤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폐혈증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당뇨병, 고혈압,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감염도 쉽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혈당 조절을 잘하시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구르트나 발효식품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상처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금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보기 어려운 부위들이 생기거든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귀 뒤 청결 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위지만 이렇게 보니 전혀 사소하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귀 뒤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